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을 강의하는 홍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2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휴대도 아주 간편하고 성능도 엄청 좋아지면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90% 이상이 스마트폰 카메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도 예전에 비해서 참 만만해졌어요. 특히 이제 요즘 SNS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SNS 사진에 가장 최적화된 장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어도 누구의 사진은 작품처럼 잘 나오고 또 누구의 사진은 그저 그런 사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카메라를 들고 어떤 대상을 포착해서 찍으려고 할 때 아마도 딱 한 번에 찍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카메라 들고 이제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내 눈에 최적화된 구도를 잡아요. 그쵸? 그런데 사진이 나오고 나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제 잘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진에서요.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인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배치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배치해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에요. 예.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연습을 해 놓으시면 사실 모든 사진에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실습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두 옆에 갖고 계신가요? 자, 꺼내서 카메라를 켜세요. 자, 이 수업 들으시면서 잠깐 멈춤하시고요. 내 주변을 지금 두리번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어 보실 거예요. 너무나 찍을 게 없다 하시면 본인 얼굴 찍으셔도 돼요. 네, 한번 찍어 보세요. 자, 다 찍으셨으면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필터를 썼나? 왜 이렇게 뿌옇지? 분명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그냥 꺼내서 그냥 찍어서 그래요. 렌즈를 안 닦고 찍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렌즈를 닦아주는 거는 무진장 중요해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옛날 우리가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엄청 좋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분명 주인공이 있어요. 그죠? 없으면 안 돼요. 자, 주인공이 있긴 있어. 그런데 주변에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좀 복잡한 것 같아. 자, 많은 분들이 분명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본인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 그래서 한 번 더 찍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찍을 거냐면 좀 전에 찍은 그 사진을 보시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모조리 빼고 찍으실 거예요. 자, 강의 멈춤 하시고요. 무조건 찍어 보세요. 아무거나 아까 찍었던 거, 예, 얼른 찍어 보세요.
주변에 시선 분산시키는 요소들 모조리 빼고 찍으세요. 자, 다 찍으셨으면 확인을 한번 해 볼 건데요. 자, 어때요? 첫 번째 촬영에 비해서 아마도 화면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사진은요, 물론 이제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정리해서 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일단 내가 찍고 싶은 주인공이 정해지면, 욕심을 좀 버리시고요. 다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을 정리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진에 모두 넣으려고 하면 시선이 주인공 외에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뺄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뺄셈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줌으로 당겨서 주변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각도 조절로 주인공만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웃포커스로 주인공 외에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을 흐리게 배경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구도를 잘 잡기 위해서는 사진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은 사각 프레임의 예술이라고 해요. 이 사각 프레임은 가로와 세로가 기본인데, 가로 프레임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가로 구도로 많이 찍어요. 이유는 바로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네. 사진에서 가로와 세로 어느 구도가 더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없어요.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도 가로 구도인지 세로 구도인지에 따라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찍을 때 알맞은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카메라는 가로 구도가 기본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은 세로 구도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로를 쓰고 언제 세로를 쓸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일반적으로요, 가로 구도는 양옆의 넓이로 인해서 안정감을 주고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서 풍경에 자주 사용이 돼요. 그리고 세로 구도는 안정감은 덜하지만 프레임의 폭이 좁아서 시선을 가운데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나 혹시 전신 사진을 자연스럽게 담을 수가 있고, 인물 클로즈업에도 자주 사용이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 시각은 가로에 익숙해서 어떤 때는 세로가 더 역동적으로 보일 때도 많아요. 네. 근데 세로 구도는 높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긴장감도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가로, 세로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건데, 이 3분할선은요, 화면 안에서 수직 수평선을 말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각 프레임 안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사진에 안정감을 주는 구도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카메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소품을 이 교차점에 배치를 해서 찍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피사체를 격자 안에 맞춰서 무조건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방향성을 따라서 적절하게 공간을 비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때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선이 피사체에 더욱 집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특히 우리가 이제 풍경을 찍을 때 그냥 멋지다고 막 찍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수평선을 찾아주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사진은 평면이에요. 그쵸? 2D예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깊이감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피사체의 소실점을 찾아내서 수평선을 임의로 가늠하는 거죠. 그리고 격자에 배치를 하면 훨씬 깊이가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길은 언덕이지만 위 건물의 수평선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밑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방향성이 생겨서 역동적이라는 느낌을 줘요. 그죠? 사람들이 일렬로 가고 있고 자동차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생겼어요. 자, 물론 무조건 이 3분할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3분할 구도를 이용하면 이미지 표현에 이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화면 구성을 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무리 이제 사진을 찍어도 구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이제 카메라에 3분할 격자선을 꼭 켜놓으세요. 꼭 켜놓고 한두 달 사진 찍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 이 구도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진을 못 찍는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특히 이 사진처럼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백을 어느 정도 남겨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3분할 선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찍으실 수 있어요. 자, 격자의 중앙 주변으로 얼굴이나 눈을 배치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여백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인물 사진 구도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클로즈업 들어가면 우리는 진짜 이제 여백 처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으로 여백을 주어야지만 안정감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사진을 보고 빈 공간에서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진들을 조금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사진 보시면서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는 이 격자 제일 중앙을 매직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 웬만하면 매직존에 배치를 하고 찍어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없어져요. 자, 보세요. 거의 모든 인물 사진이 이 매직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소품도 그 주변으로 배치를 해요. 자, 예시 사진을 보면서 구도에 대한 감을 한 번 더 익혀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난 여름에 남산으로 실습 촬영을 나갔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분 굉장히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이에요. 네, 사진 찍으신 것들 보니까 구도랑 노출도 그렇고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왼쪽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왠지 좀 윗부분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터주는 건 어떠시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네. 저는 오른쪽 촬영이 훨씬 시선이 흘러서 좋았고요. 훨씬 디자인적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좋은 사진은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사진이냐면 찍고 났을 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진인 거예요. 내가 만족을 하면 좋은 사진인 거예요. 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같은 남산이에요. 이 사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진의 느낌이 더 좋으신가요? 예. 왼쪽 사진은 이제 시각적으로 하늘이 많이 보이는데도 좀 답답해요. 그쵸? 그리고 왼쪽에 건물도 너무 어중간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을 터주질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려서 다시 오른쪽처럼 촬영을 하셨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좌우대칭으로 사진이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밑으로 길의 흐름을 터주었기 때문에 훨씬 시각적으로 구도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다각도로 사물을 보는 눈도 키우셔야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구도를 잡는 방법 중에는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2중, 3중 이제 프레임을 넣고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 수평이나 수직을 맞춰서 꼭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경, 중경, 원경 이런 구성으로 입체감을 주기 위한 구도가 있는데 이제 앞에 뭔가를 배치하고 중간에 무엇인가 피사체를 넣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넣고 하늘까지 넣게 되면 그래서 이제 레이어드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입체감이 살아나서 깊은 느낌의 그런 구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이 아웃포커스 어떤 촬영 방법이냐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배경을 흐리게 하고 주제가 돋보이도록 하는 촬영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도 바로 뺄셈의 법칙을 적용한 촬영 방법이라는 거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웃포커스를 시키려면 일반 카메라에서는 렌즈의 조리개를 개방을 시켜줘요. 열어주고 심도를 얕게 해서 아웃포커스를 시켜요. 아웃포커싱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는 조리개 기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웃포커스를 시켜야 되냐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프로 모드에 들어가시면 그 아웃포커스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펜 포커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이 펜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가 찍으려는 피사체에 선명하게 초점이 맞는 건데 훨씬 실수를 적게 할 수 있고 대충 찍어도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웃포커스 사진을 찍고 싶어 해요. 좋아해요. 왜냐면 아웃포커싱 된 인물 사진이나 상품 사진을 보면 훨씬 더 그 주인공한테 집중이 잘 되고 사진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좋은 구도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조언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지만 사실 그 수학 문제처럼 딱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정말 이제 도식화된 소재들만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구도는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사진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요. 난 정말 사진을 못 찍어요. 저는 똥손인가 봐요. 라면서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사진은 못 찍는 사람 없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좀 두렵잖아요. 겁도 나고. 그런데 사실 핸들 조작하고 브레이크 조작할 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 볼 줄 알고 목적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습을 좀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배우신 그 구도하고 또 다음 시간에 배우실 그 노출에 대한 개념 조금만 잡으시고요. 그래서 촬영 연습을 좀 계속 하신다면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잘 찍으실 수 있어요. 자, 즐겁게 사진 찍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